위해서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겨오자 합니다. 저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001년도 저를 초청해서 한국의 3,000명의 정치인 중에 저 혼자만이 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미국이 요구하는 CVID, 컴플리티 아주 완벽하게 베리파이버리 검증이 가능하게 일리버저버리 되돌릴 수 없게 디스멘틀 폐기하라. 이 CVID를 북한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것을 느슨하게 FVID, 풀리, 충분히 그 다음에 충분히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소는 그대로 두겠다. 일부 좀 유보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엔 본부를 판문점에 갖다 놓으면 굳이 핵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과 대처할 필요도 없고 그 문제는 미국과 함께 순조롭게 해결될 걸로 봅니다. 중국이 앞으로 페레스트리카가 되어가면서 중국이 민주공화국이 대여섯 개로 생기면서 중국이 공산주의에서 해방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몽고와 통일을 하면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남북 문제를 지금의 대통령들이 하고 있는 것을 지속하면서도 앞으로 남북 문제를 다자간 안보 체제로 미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과 공동체로서 북한을 대응하면서 경제 협력을 계속하면서 북한의 자, 지금 말한 내용의 요점이 뭐냐면 판문점에 유엔 본부를 이제 옮겨오자고 한다는 거죠. 저 얘기 들었을 때 모두가 다 허황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2021년입니다. 14년이 지난 후에 자,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이 이 세계적인 분단 국가고 유엔군이 제일 먼저 와서 30만 명이 죽었어. 18개 나라가 와서 피를 흘린 땅이야. 여기 유엔군의 피가 묻힌 땅은 한반도밖에 없어요. 유엔이 만들어지자마자 전쟁을 했으니까. 맞아요. 여기에 유엔군 묘지가 세계에서 제일 커. 여기에 유엔 본부가 와야 돼. 이렇게 주장하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에 제일 먼저 찬성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딱 유엔 본부 오잖아요. 전 세계가 유엔 분담을 하면 그게 5천억이에요. 그게 5천조예요, 5천조. 아니,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나라 예산의 10배가 들어와. 그 돈을 세계 통일하는 기금으로 쓰겠다. 자, 5천조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00조에서 600조예요, 여러분들. 그럼 5천조가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1억씩 주는 게 어려울까요? 한 달에 150만 원씩 주는 게 어려울까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자, 그러면 그 유엔 본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단독 유엔 본부 서울로 이전. 충격적인 소식에 일본 정부 난리 난 듯. 지금 슬슬 유엔 본부가 자, 한국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답니다. 한국은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모른다. 푸른 눈의 외국인은 한국인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잘한다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휘둘리지 말 것을 강조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을 저평가하는 태도를 일컫는데요.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한국을 외국은 물론이고 한국인들 스스로도 저평가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교수는 예일대를 졸업해 동경대와 하버드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재로 동양 문화에 심취한 외국인 교수입니다. 그는 동아시아 문화 중에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아본 인물인데요. 한국인들은 강대국들 사이에 시달린 경험이 많아 스스로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 자원과 능력을 평가절하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한국 전통 문화인 예학을 공부한 그는 한국의 위상 변화에도 주목하며 한국의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몫을 해낼 때가 다가왔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서구 위주의 국제 외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이 외교의 중심 무대에 설 때가 다가왔다고 말했죠. 그는 사설을 통해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한국이 보인 놀라운 외교적 성과를 칭찬했으며 한국으로 유엔 본부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되는 세계의 화합을 위해서 중간자 위치에 놓인 한국이 화합의 중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인 유엔 본부를 서울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주장을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 일축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말대로 유엔 본부가 한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국제기구의 상당 부분은 서구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유엔 본부는 뉴욕에 위치해 있는데요. 다른 본부들 역시 유럽과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심지어 아프리카 케냐에도 유엔 본부가 있죠. 그런데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엔 중요한 유엔 본부가 없는데요. 아프리카에도 존재하는 유엔 본부가 아시아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70회 유엔 총회 연설 때 유엔 본부를 뉴욕에서 아시아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고조되는 미중 갈등과 북한 문제가 남아있는 아시아에 국제평화기구가 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마냥 허황된 의견은 아닌 것이죠. 러시아도 미국에 위치한 유엔 본부 이전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 러시아 유엔 대표단이 미국 유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류 처리로 인한 해프닝이었지만 러시아는 매우 분개했는데요. 미국 위주의 회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이란 정부도 유엔의 위치가 미국인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란은 미국은 우호적인 국가에만 입국 비자를 허용한다고 주장하며 국제기구인 유엔을 가기 위해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문제적이라며 편협하지 않는 국가로 유엔 본부가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죠. 그러지 않아도 많은 국가들에게서 위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국제기구 주도의 외교가 미국 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론의 반발까지 고려한다면 국제기구 이전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미국 정계와 외교가에 도는 소문을 살펴보면 이전 후보지로 서울이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이제까지 본부가 설치되지 않았던 아시아에 평화의 상징인 국제기구를 세운다면 서울 이외에 다른 곳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최근 유엔 무역 개발 회의가 설립된 이후로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뀐 국가입니다. 전쟁의 폐허로 인해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던 국가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요. 유엔군의 참전으로 한국은 북한의 침입을 막아냈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유엔의 성과를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상징적으로 유엔 본부가 위치할 만한 국가입니다. 또한 국제기구에 많은 한국인들의 기여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인물로 세계인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고 이종욱 전 사무총장부터 김영 세계은행 총재 등 다양한 기구에서 한국인들이 수장직을 역임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세계기구에 헌신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유엔 본부를 한국에 위치한다면 기구 운영에 무리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리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최적의 국가입니다. 국제기구를 침략하는 것은 세계를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의미이기에 북한이 함부로 한국을 침범하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인프라 면에서도 한국만한 곳이 없는데요. 최첨단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곳이며 IT 환경에서 첨단을 달리는 국가이기에 국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는 국가입니다. 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어 언제든지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외교적인 균형을 잡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도 유엔 본부 이전을 고려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국제기구의 이전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고 외교가에서 한국으로 유엔 본부가 이전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가장 크게 당황한 곳은 바로 일본 정부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에게 번번이 밀린 일본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의장직을 한국에게 빼앗겼습니다. 항상 일본이 의장직을 맡았지만 올해 최초로 한국이 의장직을 가져간 곳인데요. 인터폴 수장도 한국인이 차지하고 국제해사기구 수장 자리도 한국인이 연임하면서 일본은 국제기구에 제대로 된 수장을 배출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유엔 본부마저 일본이 아닌 한국이 차지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한국에게 완벽하게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일본은 유엔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본의 기대와는 다르게 한국이 유엔 본부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하는 종전선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엔 본부 이전에 있어 불안 요소였던 북한의 한국 침략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으로의 유엔 본부 이전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서울 한복판에 유엔 건물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길 바라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한국의 위상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길 기원하겠습니다.